자, 우리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보도록 하죠.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집단이 모여가지고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 집단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비슷한 군들로 이렇게 집단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40세 남자로서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억 원의 사망보험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뭐 20만 원씩 다 20만 원씩 내는 거죠. 뭐 41세는요 위험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21만 원, 22만 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 집단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요 대상자들, 피보험자들이죠. 요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의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 오면은 동질의 위험이 아니고 이질의 위험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는 표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체를 중심으로 너무 위험이 높다, 위험이 낮다 라고 하면 위험이 높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표준 미달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험이 낮다 그러면은 위험이 더 없으니까 좋은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량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표준 우량체는 상관없는데 이 표준체보다 우량체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표준 미달체는 그런데 조금 미달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가 조건을, 단서를 붙이겠죠. 단서.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서 들어와라 할증, 또는 보험금을 좀 줄이면서 들어와라 보험금 삭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담보라는 게 있어요. 부담보. 자, 안 좋은 점이 어디가 안 좋냐라고 보니까 혈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혈압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금 안 주겠다. 다른 거는 다 줘도. 또는 뭐 조기축구에서 인대 파열이 됐어요. 그러면 인대와 관련된 부분들, 오른쪽 다리 인대는 보험 혜택 안 주겠다. 담보하지 않겠다. 아니 붙자. 그쵸? 요런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담보 또는 특정 질병 부담보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승낙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조건부 승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승낙하지 말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런 절차들, 요런 것들을 조사하는 절차,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더라이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더라이팅.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계약심사다라는 거죠. 계약심사. 그래서 요 집단에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자가 들어오면은 다른 선의의 자들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뭐냐면은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 가입자들끼리의 우리가 형평성, 공평을 귀하기 위한 제도가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위험률 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자, 혹시 언더라이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경우에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보험회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고 위험률 차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얘기는 뭐야? 계약심사에서 보험 가입 인수, 보험료 결정이라든지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이라든지, 자, 이런 가입할 때, 그죠? 가입할 때 절차인 거죠. 가입과 관련된, 가입 의사결정 관련된 절차가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 피보험자를 조사하는 거죠. 피보험자, 계약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 1번 언더라이팅의 정의 나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5번째 줄에 계약심사 또는 계약선택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다음 단락에 3줄 내려가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험료, 보험금 한도 결정, 우량 피보험자의 선택, 보험 사기와 같은 역선택 가능성의 차단이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의 목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자, 2번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쭉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박스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 보니까 자,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점 보니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죠? 자, 세 번째 점 보니까 위험률 차를 관리하기 위한 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점 보니까 계약자 간의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취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더라이팅을, 그러니까 계약 심사를 하는 자를 우리는 언더라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언더라이터. 이 언더라이터가 조사할 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서 피보험자죠. 그죠? 피보험자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터다. 그럼 언더라이터의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과 관련돼서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언더라이터 우리가 자격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CKLU라는 자격이 있고요. 요게 1차 자격이에요. 2차 자격은 AKLU. 그리고 3차 자격증은 FKLU. 자, 요런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언더라이터 자격증, 그 다음 중급 언더라이터 자격증, 그리고 마지막 언더라이터 자격증. 뭐 의학까지도 다 공부합니다. 자, 이게 순차예요. 1차, 2차, 3차. 뭐 요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접수하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뭐 취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순서대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CKLU, AKLU, FKLU. 그러면은 여기 2자 하나 더 붙이면 카페. 뭐 이런 순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은 언더라이터라고 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손해보험은 우리가 보험 심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사역. 언더라이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해서 시험 보시는 거고 심사역은 손해보험협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험연수원에서 시험을 봐요. 자, 다음 이제 언더라이팅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그러면은 우리 계약 심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피보험자의 상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걸르는 절차가 언더라이팅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언더라이팅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보험 모집 설계사가 모집 종사자가 언더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설계사니까요. 고객을. 그죠? 자, 2차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적 진단에 의한 언더라이터라고 해서 진단을 받죠. 의사가 한다는 얘기죠. 요 진단은 여러분들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간호사가 직접 올 수도 있어요. 방문 진단. 아니면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 그 서류 진단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서류 진단으로도 가능하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3차 우리가 언더라이팅은 뭐냐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이제 언더라이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보험 계약을 인수할지 거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자, 그래도 여러분들 빠져나갈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4차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해서 이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부를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절차는 여러분들 1차부터 4차까지 있어요. 그리고 요 계약 적부 확인은 언더라이팅 절차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3차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순서를 잘 기억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으로 가죠. 언더라이팅 시에 우리가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 심사할 때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환경적 언더라이팅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환경 뭐 살고 있는 그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환경
피보험자의 지금 환경 상태,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 연기 매연에 찌든 상태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뭔가 폐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신경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의 위험. 그죠? 만약에 탄광촌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미세먼지 많이 있죠. 미세먼지도 상당히 특정 지역에만 만약에 분포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표준체라고는 하지만은 앞으로의 건강 상태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죠? 술 드시고 뭐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 상태는 괜찮을지언정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라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신체적 언더라이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키, 몸무게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병력 뭐 이런 것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도덕적 언더라이팅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도덕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다라든지 약간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재정적 언더라이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월급이 월 500밖에 안 되시는 분이 여타 보험회사에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다 합쳐보니까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보험 가입하러 또 왔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돈과의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보험 사고 개연성, 사기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면서 언더라이팅을 하라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가장 언더라이팅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요겁니다. 신체적 언더라이팅.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뭐 음주라든지 흡연,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음주 그러면은 뭐예요? 환경. 그리고 과거, 병력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신체. 지금 뭐 소득 수준 그러면은 뭐예요? 재정. 이렇게 연결하는 거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6번 가겠습니다. 표준 미달체 및 우량체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거 그걸 우량체라고 해요. 미달체가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미달이 아니고요. 표준체보다 위험,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위험이 낮으면 더 좋은 거죠. 요 우량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월납보험료 20만 원 낸다고 하면은 우량체한테는 뭐 한 10,000원 정도 깎아줘도 되죠. 그렇죠? 요건 보험료, 우량체 보험료를 우량체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어요. 그죠?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관건은 표준 미달체가 아니면 관건인 거죠. 표준 미달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부담보 이런 조건으로 인수한다. 정심하면 거절한다. 자, 요거 이제 사례형으로 묻는 문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잘 보고요. 자, OX 묻는 문제 혹시 표준 미달체와 관련돼서는 보험료 할증, 보험금 할증. 그럼 틀려요. 보험금 삭감이죠. 자, 이런 부분들 함께 잘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이게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다음은 여러분들 클레임이에요. 클레임. 자, 클레임은 우리는 막 따진다, 항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클레임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보험 가입을 했어요. 가입 이후에 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고가 터졌으니까 우리는 뭐를 합니까? 사고 접수를 하죠.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를 한단 말이죠. 보험금 청구. 그러면 청구와 관련돼서 우리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자, 요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이 바로 클레임이다라는 겁니다. 클레임. 자, 그래서 클레임의 정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하는 단계에 조사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언더라이팅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가입 여부를,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자, 가입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클레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2번으로 가서 클레임의 종류를 보죠. 자, 클레임의 종류는 보험사고의 종류와 동일하게 분류하여 생존, 사망, 장애,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으로 구분한다. 이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난 보험 가입했는데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청구하겠죠? 나는 만기, 10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만기 때 만기보험금 청구하겠죠? 나는 암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암보험금 청구하겠죠? 나는 실손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실손보험금 청구하겠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OX 문제에 요 지문이 두 줄이 그대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맞는 지문으로 등장한 회차가 최근에 있었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고요. 자, 클레임 업무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조사 없이 바로 지급하게 되면은 원래 안 줄 돈까지 줘야 되는 그런 형국도 빠지죠. 그러면은 이 클레임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보험회사 경영 수지, 그죠?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클레임과 경영 수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자, 이런 클레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하는 자들을 클레임 업무 담당자라고 하는데 거기 한 8번째 줄부터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클레임 업무 담당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요구된다라고 돼 있고요. 첫째 보니까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들을 터득해요. 이 조사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약관 및 보험 관련된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한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만이 어떤 금액을 지급하고 어떤 금액을 지급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잘 알겠죠.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셋째,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 지식도 조사할 때 필요한 겁니다. 보험금 나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학문 계열 우리 뭐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 안 하고 절반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학 지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질병 코드라든지 이 진단서가 들어왔을 때 진단서의 내용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은 이런 지식들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언더라이팅과 우리가 클레임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꼭 좀 기억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2장 부분 보험 이론이라는 부분들을 학습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파트였어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제3장 보험 윤리인데 윤리에서도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리 파트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막 아주 구석지고 복잡한 내용까지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